반갑습니다. 오늘은 워치 액티브 2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여기 그림을 제가 주워 왔어요. 그림을 주워 왔는데 보시다시피 둥글둥글합니다. 제가 시계가 이게 똑같은 게 있는데 뭐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둥글둥글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둥글둥글하게 생긴 건데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게 되게 쉬운데 여기서 주로 보셔야 할 거는 버튼 디테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른 형태 같은 거는 크게 뭐 거리낄 게 없습니다. 먼저 원으로 시계 액정 부분의 크기를 대충 만들어 주세요. 대충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옆에가 둥글다고 했잖아요. 옆이 둥그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K를 가지고서 복사 C 누르면은 여기 위에 C 엔터, 제가 C 엔터 칠 때마다 yes, no가 바뀌는데 yes로 바꿔주시고 센터에서 살짝 키워줍니다. 제가 누르다가 C를 껐어요. 그리고 아마 복사 붙여넣기,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무브로 살짝 내려주고 얘를 CV에서 내려주는데 이게 밑판이 될 거고요. 중간판, 중간에 배가 불뚝 나와 있겠죠. 그래서 얘가 하나를 더 줍니다. 요거만 보시면은 이제 감이 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 사실 이러면은 시계 몸통은 다 만들었습니다. 시계 줄 같은 경우는 그냥 네모 만들면 되기 때문에 뭐 이건 딱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냥 시계줄은 커브 그리고 싶으신 대로 그려서 이렇게 뽑아내도 되고, 이렇게 뽑아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커브로 시계줄 만들면 되겠죠. 시계줄 같은 거는 딱히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오늘 로프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건데 로프트에도 옵션이 많죠. 그래서 로프트를 먼저 실행을 시켜줘서 이쪽 부분은 지금 루즈로 할 거예요. 루즈로 하게 되면 뭐 노멀이나 루즈나 크게 차이가 없는 형태도 있는데 선을 저보다 많이 그리시거나 뭔가 둥글럽적하게 다양한 선을 주시고 싶을 때 이거 루즈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이 나와요. 대신 요 선과의 일치하는 포인트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생길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형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이렇게 조금 선보다 작게 떨어지죠. 그래서 로프트나 뭐 기타 커브를 이용한 걸 하실 때는 방금 제가 밑에 눌렀던 이 레코드 스토리를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서 해보면은 커지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원하는 형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지 같이 생기기도 했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두 개는 얘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액정과 디스플레이가 만나는 부분은 칼처럼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로프트를 그냥 노멀로 해도 아마 직선으로 떨어질 거예요. 루즈를 하고 노멀을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이 스트레이트 섹션즈라는 게 이렇게 날카롭게 딱 선 따라서 지나가는 모델링을 할 때 쓰는 건데 이것도 선이 많으면은 계단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캡을 씌워주면은 이렇게 액정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조인을 눌렀을 때 요거 방금 뜬 메시지는 이제 레코드 히스토리가 풀린다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는 제가 선을 움직여도 형태가 바뀌지 않죠. 조인을 하지 않았다면은 더 써먹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조인을 하셨다면은 아니 형태가 완성됐다면은 묶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렛 줘서 위를 이제 둥글게 렌더뷰로 보면은 여기가 나중에 액정부가 되겠죠. 실제 키샷 같은 데서 여기다가 텍스처를 집어 넣으실 거라면은 이렇게 부셔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여기에다가만 따로 그림 같은 거를 합성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뭐 난 아직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놔도 됩니다. 요 익스플로드도 아시겠지만 왼쪽 클릭을 하면은 전체가 다 부셔져요. 모든 면이 다 부셔지는데, 이거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 선택한 면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딴 거는 합쳐져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라이노의 특징이죠. 오른쪽 왼쪽을 잘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인데 제 시계를 보면은 살짝 굴러가면서 좁아지게 돼 있어요. 이 굴러간다는 게 약간 애매한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살짝 내려주고 줄여줍니다.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또 줄여주시고, 이번에는 2D 스케일로 줄일게요. 이래야지 딸려 올라오지 않고 작아지죠. 그 다음에 작아진 거를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야말로 로즈를 쓰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항아리 같은 곡선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겠죠. 노멀과 루즈, 그리고 스트레이트 섹션,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여기는 루즈가 어울리는 형상입니다. 결합해 주시고 뚜껑 막아 주시고 여기다가 필렛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시계 알 부분은 다 된 거예요. 간단하죠? 시계 알이 다 돼서, 제가 아까 버튼 디테일을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그 전에 뭐 시계줄 연결되는 부분 같은 것도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그리면 돼요. 선들을 모두 골라서 먼저 레이어 하나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이름을 라인. 그럼 라인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되는데, 필요 없을 때는, 제 머리가 딱 가리고 있네요. 레이어에다가 뉴 레이어 만드신 다음에 선 다 잡는 건 여기 있어요.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길게 빼시면은 요 커브 눌러주시면 선이 다 잡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눌러주신 다음에 색깔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숨겼다가 열었다가 해주시면은 레이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에 시계 줄 잡는 부분, 시계 줄의 두께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겠어요. 시계줄이 뭐 이 정도 될 거다 그러면은 시계줄을 여기서 잡아야겠죠. 옆에서 여기서 이렇게, 안쪽은 상관이 없어요. 합쳐지기만 해서 합집합만 된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지워주시고 선을 마감을 해주시고, 이거는 뭐 그냥 돌출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대충 잡아주시고, 네, 깊이 같은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R값을 뭐 살짝 줘도 되겠죠. 한 0.25. 일상 말씀드리지만 R값은 여러분 모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값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미러 드리면은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나중에 이거 합집합 해주시면은 쓸만하게 붙을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여기다가 시계줄, 아까 제가 작업했던 대충 이 정도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시계줄의 느낌이 나죠. 시계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될 거예요. 원형을 하고 싶으면은 원형을 만들어서 돌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 버튼 디테일을 팔 건데, 버튼 디테일이 옆에 버튼이 여기 사진에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길쭉한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하나가 있어요. 측면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렌더용이지 뭐 딱히 이걸로 양산을 하겠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C 엔터, 그 다음에 R 엔터 쳐주시면은 이제 제가 사각형을 그리면은 그대로 둥글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버튼의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투영 기능을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작은 원 하나를 잡아줍니다. 카톡이 오네요. 어쨌든 이렇게 원을 잡아주시고 두 개를 클릭을 하고 위치를 먼저 잡아주세요. 옆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할 건지 상상을 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두 개를 투영, 여기 왼쪽 프로젝트 커브를 눌러주시고 오브젝트 클릭하시고, 이 명령은 실행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볼 때 이 커브가 오브젝트를 뚫고 지나간다, 그 뷰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이상한 뷰에서 하시면은 됐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꼭 되더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라이트, 만약에 프론트 뷰, 여기 프론트 뷰에서 뚫고 지나간다면은 프론트 뷰에서 명령을 실행시켜 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선들은 누워주시고, 이걸로 스플릿을 해줍니다. 버튼 디테일이라고 할 게 뭐 그렇게 크게 엄청난 건 없는데 약간의 팁이에요. 렌더 학생용이라기보다 이제 딱 그냥 컨셉 아트용으로 할 때 쓰는 건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서피스 옵셋을 해줄 건데 거리를 띄워줄 때 하나 바깥으로 해주고 F 눌러서 반대로도 해주고, 이때 여기 솔리드는 노를 체크해 주세요. 벌써부터 그걸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EI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센터점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90%, 10% 줄일게요. 0.9 엔터 하시면은 10%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버튼 디테일을 만들 준비가 된 거고, 이게 뭐 원하시는 크기대로 살짝살짝 더 줄여주셔도 돼요. 네, 대충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이면은 지우고, 요 안쪽에 버튼 디테일이라고 하면 버튼이 얘만 솔리드로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에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주는 디테일 같은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는 게, 요 안에 벽을 세워주면 되겠죠. 여기 빨갛게 보이는 여기에다 벽을 세워주시면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로프트를 시도해 볼게요.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면이 사선으로 타고 지나가요. 물론 사선이겠죠. 안쪽으로 옵셋을 했으니까. 근데 이 면들이 어디는 막 선이 여러 개가 있고 어디는 널브러져 있고 조금 정렬되지 못한 선들, 이런 거는 나중에 필렛 작업 같은 걸 할 때 고장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선을 두 개만 쿼드 잡아주시고 투레이를 돌려주시는 게 훨씬 깔끔한 면이 나옵니다. 레이를 두 개 잡고 선과 선을, 자꾸 얘가 왜 잡히니? 선과 선을 잡아주시고 클로즈드 수업 만들어 주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단조로운 커브들로 멀쩡하게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얘네는 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돌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돌출을 해주셔도 되고 돌출 방향은 여기에 대충 맞게 이렇게 뽑아 주셔도 되고, 저처럼 자꾸 삑사리가 난다 그러시면은 다시 그냥 그거 해주셔도 돼요. 찍고 방향이 이상할 때는 디렉션이란 게 있습니다. 디렉션을 해서 아까 잡아준 포인트하고 버튼의 방향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돼야 되는데 계속 딸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로젝트를 켜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옆으로 빠지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다가 필렛을 뭐 굉장히 아마 작게 줘야 될 겁니다. 이런 면들은 크게 주면은 폭파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잡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렌더 뷰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깔끔한 형태의 버튼 디테일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버튼도 꽤나 그럴싸한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겠죠. 아까 잘랐죠. 얘도 옵셋. 이 서피스 옵셋을 활용하는 이유는 곡률 값을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잘라낸 면 갖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곡률을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대신 옵셋을 하면은 안쪽 건 작아지고 바깥쪽 건 커지기 때문에 눈대중으로나마 크기를 잡아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0.9% 90%로 줄였던 거고, 한 번 더 그냥 80%로 줄일 걸 그랬네요.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지워주고, 안쪽에도 똑같이 커브를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원레일로 아니 투레일을 그냥 할 때 선 아까처럼 두 개 안 그리고 하나만 그려도 될 거예요. 네. 얘도 옵셋을 해주셔도 되고, 옵셋으로 버튼 만들려면은 이제 솔리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예스 눌러주시면 바로 버튼으로 솔리드가 생성이 되는데 형태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버튼 디테일을 잡을 수가 있다. 얘도 렌더 뷰로 보면 깔끔한 버튼 뷰가 생기겠죠. 요 퍼지는 것만 옵셋 하지 말고 얘처럼 그냥 돌출로 해주시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고 싶은 갤럭시 액티브 워치에 대한 걸 다 만든 거예요. 렌더링을 할 때 이렇게 텍스처를 쓰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꾸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게 키샷을 아직 쓰지 못하신다면은 얘만 갖다 두고 글씨를 새겨줍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인데, 현재 시각이 9시 56분 21시 56분 뭐라 하는지 잘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얘네 커브를 따고, 아까 글씨 만들 때 그냥 커브로 따도 돼요. 안 따지네. 그렇다면은 글씨를 커브로 만듭시다. 여기서 커브를 눌러주시면 되고, 넣어주신 다음에 스플릿 뿅, 그리고 커브를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쉐이드 뷰에서 레이어를 바꿔줍니다. 여기서 제가 또 머리가 가리고 있겠죠. 뭐 오렌지로 바꿔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이러면 살짝 렌더 준 듯한 느낌적인 느낌 같은 거를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느낌이 되겠네요. 렌더 뷰로 보면 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작업.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내가 텍스처를 여기다가 입히는 게 어렵다, 그 텍스처라고 해봤자 어차피 사진 갖다 옮기는 건데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재질을 다른 걸로 주는 것도 간편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강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가 생각보다 쓸 일이 많아요. 네트워크보다도 이런 간단한 형태는 로프트가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